전국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법률사무소 보험의 승소율이 좀 최근에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네, 거의 다 이기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어떤 전문을 내세우시는 그 변호사님이 경업금지 악정에 대해서는 저쪽이 전문인 것 같으니 저쪽에서 이제 전문으로 해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보험이 경업금지 소송으로 굉장히 멀리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께 사건을 맡겨주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저희도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최근의 승소 사례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게 뭐 비단 영업 양도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뭐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또 최근 사례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사례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악정을 체결하고 네. 그 경업금지 악정을 위반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되게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고 위약금지 악정도 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실한 근로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악정을 체결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피보전 권리 자체도 근로계약서에 있다 보니까 투명하게 인정이 안 될 경우가 또 많고,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으로 해결해라, 그러니까 보전의 필요성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실제로 그 상대방 영업이 금지되는, 그게 인용이 되는 최근의 승소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예, 예. 네, 이완수 변호사님이 서면을 엄청 열심히 써주셨습니다. 다행히 잘 돼서 또 네. 이제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네, 사례가 네, 네, 됐습니다. 사건은 지금 이제 상대방이 불복해서 이제 가처분 이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인용이 되니까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도 다 바꾸고 약간 좀 재정비하고 이렇게 뭐 항소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인데,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영업금지 가처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만족적 가처분이라서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은 상대방이 바로 폐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폐업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은 그렇다 치고 영업금지 가처분 반드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해서 말립니다. 물론 이제 근로계약 같은 그런 경우에 특히나 네. 적용되는 판례나 법리가 따로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기 좀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저희는 그거에 관해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부각을 해야 되는 쟁점들이 있는데 네. 다 한 번씩 건드려 본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사례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매장이나 이런 거 임대하면서 그 안에 이제 샵인샵 형태로 그렇게 네.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는 사례도 있죠. 좀 특수 사례긴 한데, 보통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샵인샵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사실 겹친다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기존 원장이 요구를 해서 그냥 경업금지 약정을 했는데 바로 근처에 또 차렸다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위약금이 5천만 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의 위약금이 있었기 때문에 5천으로 위약금 청구가 가능했던 사례였는데, 저희는 이제 피고 쪽을 대리를 했고요. 그래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막는 대신에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조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200 정도 주면서 정리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송이 또 들어오면 변호사 비용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200만 원은 아니니까 사실 그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기각을 해도 사실 200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 상황을 한 큐에 그냥 해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쪽도 뭐 200이든 300이든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됐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상법 41조에 따른 어떤 경업금지 그런 의무 사례도 있었는데, 요 경우는 또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얼른 폐업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사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급하게 이게 인용되기 전에 영업 양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인용되기 전에 미리 그냥 처분을 해버리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또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그 사례도 마찬가지로 폐업을 하셨지만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인정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뭐 침해나 이런 것들은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매출이 하락됐다라는 그 시기가 폐업 시점 이후부터는 안 되겠지만 폐업까지는 어쨌든 간에 매출 하락이 일어났고 최근에 판례를 보면은 만약에 이거는 폐업이지만 영업 양도한 사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어쨌든 제3자로 하여금 그 동종업을 영위하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죠. 또 권리금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금을 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얼른 영업 양도를 해서 진짜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동종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이제 영업 양도를 한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그런 어떤 행위 자체도 좀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정해달라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경업금지 관련한 분쟁은 민사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형사까지 같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경업금지 악정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종종 이제 형사 고소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절도 고소를 한다든지 왜냐면은 고객 네. 정보를 이제 빼가는 빼갔으니까. 과정에서 이제 절도로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 업장에 어떤 피해를 줄 목적으로 내가 뭐 다른 동종업을 했다라는 거를 취지로 해서 배임죄로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형사 고소가 같이 진행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이제 겸직과 경업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겸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퇴사를 하기 전에 동종업을 뒤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업이라는 거는 퇴사를 한 이후에 차리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 전부터 이미 동종업을 하고 퇴사 이후에도 동종업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가 진행이 됐고 그 동종업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같이 진행이 됐던 사례인데 저희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을 했고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도 불송치 처분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법률사무소 보험의 승소율이 좀 최근에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네, 거의 다 이기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승소 사례가 많은 걸까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경업금지 소송이라는 게 사실 좀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모든 변호사님들이 다 할 수 있겠지만 유독 우리가 경업금지 소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승소 사례가 있고 물론 저희가 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패소의 원인 같은 걸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안에서 어떤 거를 강점으로 쟁점으로 내세워야 되는지 신문기일에 어떤 거를 쟁점으로 내세워야 되는지를 저희는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 해보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어떤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민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전문을 내세우시는 그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네. 저희 법률사무소 보험을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제 경업금지 악정에 대해서는 저쪽이 전문인 것 같으니 저쪽에서 이제 전문으로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오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저희는 모르는 변호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법률사무소 보험이 단순히 이제 의뢰인분들한테만 경업금지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게 아니라 네. 같은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경업금지 사건 여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한번 상담을 네.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만큼 심지어는 뭐 어떤 친문도 없는데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널리 알려졌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좀 특별한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법률사무소 봄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